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역사와 함께 주역, 주역을 보는 역사. 이 주역 속에 들어있는 역사의 얘기를 제가 지금 되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지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자는 뭐 서성이라든지 군대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원래 이 지수사케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물이라는 거는 이 땅 위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수사케는 물이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밑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물이 땅 위에 있으면은 흡수가 돼가지고 땅이 윤택해져서 이렇게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데, 반대로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땅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 영혼이 둘이 합쳐지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지수사는 지수사 앞에 쾌가 송쾌입니다. 송. 지난 그 송사할 때 송. 그러니까 송사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예. 말로 하다 보니까 끝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송사가 붙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도저히 결론이 안 나온다. 그때는 전쟁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송쾌 다음에 지수사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보면 이 효사를 보면은 이거는 주로 전쟁에 관한 겁니다. 전쟁. 주로 전쟁에 관한 건데, 오늘날은 전쟁이 옛날하고 의미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전쟁이 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다음에 뭐 내가 네 땅이 필요하다, 뭐 이럴 경우에도 전쟁할 수 있었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명분으로는 전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쾌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 장수라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이 하나의 조직의 대표가 되는 이 CEO,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NGO,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이 수라는 개념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사 이러면 전쟁? 뭐 현대는 전쟁이 없잖아. 그렇게. 그래서 의미가 없는 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쾌는 CEO라든지 NGO, 어떤 조직의 장, 이런 사람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수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에가 지, 밑에가 수. 예. 그래서 지수. 보시면은 특이하게 요 딱 하나가 양이 있고, 하나가 요게 양이고, 나머지는 다 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효 하나가 이 5개 음효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사자라는 거는 옥편을 찾아보시면은 원래 이거는 이 요쪽에 있는 요거는 언덕 부자라는 글자입니다. 부자에 요거는 두를 잡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언덕을 두른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고 공격을 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언덕을 사람들이 두른다. 왜 둘렀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둘렀다는 겁니다. 전쟁을 또 모여 있고. 그래서 이 사자는 서성이라든지 군대, 뭐 벼슬아치, 또 이걸 좀 확대해서 무사람, 대중,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 글자가 나온 그 모양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언덕을 무슨 사람들이 둘러싸다. 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괴상은 어떻습니까? 대지의 안에 물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 예? 그래서 보시면은 군자는 이 괴상을 거울 삼아 널리 민중을 포용하고 기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단사를 보시면은 사는 다수,
이며 군대를 의미하고 정은 정이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통솔자가 확고한 지위로서 다수를 이끌고 천하의 정의를 행할 수 있으면 그는 천하의 왕자로서 군림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확고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확고한 지위라는 겁니다. 지위. 전쟁에서는 이 명령 계통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 계통이 뭐 장수가 한 명이 딱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이 여러 명이 있게 되면은 밑에 있는 장졸들은 헷갈린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래서 확고한 지위, 그다음에 정의. 왜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분. 아무런 명분 없는 전쟁은 이기고 나도 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럼 이걸 또 현대로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쓸데없는 전쟁을 하지를 말라. 쓸데없는 전쟁을 하지를 말라.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투자라든지 뭐 무리한 M&A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제 효사를 보시면은 이게 효가 6개가 좀 있는데 다 보면은 이 뭐 공자님의 풀이한 거라든지 뭐 문왕이 풀이한 거라든지 보면 다 이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다 풀이를 해놨습니다. 전쟁과 관련돼서. 자, 첫 번째 효는 뭐 군사를 일으키는데 군율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뭐 군사에 있어서 이렇다. 그리고 또 뭐 군사, 군대 이렇게 다 이렇게 군사에 관련된 거예요. 군사. 그래서 자 처음에 보시면은 첫 회는 군사를 일으키는데 군율로 해야 하니 그렇지 않다면 잘 싸워도 흉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군율이 엄정하게 갖춰져야 그 결과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싸워도 흉하다. 그러니까 군율로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잘 싸워도 그 결과가 흉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거는 뭘 보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효는 이 사마양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양저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유명한 한신이 있습니다. 한신이 이 두 사람의 경우가 이 첫 번째 효 군율로 해야 하니 그렇지 않다면 흉하다. 특히 이 부분은 이 사마양저의 일화를 보면은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마양저 또는 이 전량저라고도 하는데 전량저. 자, 보시면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군으로 사마병법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생물 연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유명한 안자가 추천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안자보다 조금 후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녕인 같은 경우는 대충 BC 한 500년 전후로 사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마양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한 세대 정도 뒷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충 그러면은 그 활동했던 시기가 짐작이 되시죠. 예. 이렇게 뭐 춘추시대 말기 정도 되겠죠. 춘추시대 말기. 이 사람은 이 사마병법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 나라와 군을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뭐 군을 다스릴 때는 엄격해야 한다. 뭐 사기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 사람의 일화가 유명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 안영이 사마양저를 추천을 합니다. 제나라 경공한테. 그런데 경공이 사마양저를 불러서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든다는 건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벼슬을 군사의 장군의 벼슬을 맡겼는데 그때 이 사마양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 나라 경공 보고 그러면 경공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낮은 데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군사들이 내 말을 관심 많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람을 감군 이 군사를 감독하는 사람 감군으로 보내달라 해서 제 나라 경공이 그도 일리 있는 말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믿는 신하인 이 장고를 보냅니다. 장고. 요거는 가짜도 되지만은 고짜라도 있습니다. 장고를 보내는데 그래서 장고를 감군으로 보내줍니다. 옛날 이 춘추 시대에는 감군이라는 게 이 총장군 바로 밑에 있는 직책으로 아주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마양저가 장고 보고 그럽니다. 매달 며칠 몇 시까지 군대로 와라 했는데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사마양저는 아침 일찍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 장고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 물시계를 딱 놔놓고 시간을 딱 봐가면서 이제 사마양저는 할 일만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점심때가 지나도 안 오고 한참 지나서 오후 늦게서 이 장고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술에 약간 취한 상태로. 그래서 사마양저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도대체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오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 아는 사람,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래서 잔치에서 한 잔 먹다 보니 좀 늦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마양저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일단 전쟁에 나가는 명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가족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진격에 이 북소리가 울리면은 나 자신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오고 무책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옛날 군대는 그 군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제 법무관 정도 되겠죠. 군 법무관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제 나라 군법에 늦게 오면 그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목을 베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양저가 목을 벨 준비를 하니까 장고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른 제 나라 경공한테 연락을 보냅니다. 이거 이렇게 됐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경공이 급히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목숨만 살려줘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마양저가 이 경공이 편지가 오기 전에 그냥 목을 잘라버립니다. 참수를 해버립니다. 왜? 아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명령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놔두면 군기가 해이해진다. 그러니까 군을 다스릴 때는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사마양저가 그냥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사신이 마차를 타고 막 달려와서 그 편지를 줍니다. 살려주는 편지를. 근데 사마양저가 그걸 딱 보고 나더만은 장수가 명을 받아서 멀리 떠나오면은 왕의 명도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다 시행했다. 그러고 나서 더 황당한 게 그 왕의 사자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옆에 있던 그 법무관한테 하는 얘기가 이 군중에서 마차를 타고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역시 목을 베라고 군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양저가 하는 말이 왕을 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왕을. 그러니까 왕의 사들을 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자가 타고 온 말의 목을 베고 마차의 한쪽 기퉁이를 부수고 이래서 징벌을 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걸 본 군사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건 어떻게 된 판에 왕이 명령을 내려도 저기 듣지도 않고 오로지 엄격하게 하는구나.
저 정도인데 자기네들 병사들이야 그야말로 명령을 어기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공기가 바짝 들었죠, 군대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 나라를 쳐들어왔던 다른 나라 군대들이 다시 황하를 건너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사마양제의 얘기인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면은 군사를 일으키는데 군율로 해야 한다. 엄격하게. 그렇지 않다면 잘 싸워도 흉하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마양저가 딱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마용법은 참 그 좋은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아직 기억나는 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 결국은 뭡니까? 평화를 지키는 것은 무력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사마양제의 보기가 사마양제가 행한 이러한 일화들이 이 초6 군율로 해야 한다. 근데 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 원래 성이 전시입니다. 전시. 그래서 받은 벼슬이 사마였기 때문에 사마양제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의 정손 때 가서는 이 정손이 결국 이 제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위왕 왕이 되는데 이건 뭐 여담이지만은 왕이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효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사에 있어서 중을 얻어 기라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3번이나 명을 내린다.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자 여기 엄격한 군율로 해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거는 가운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그냥 가운데 이렇게 하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보통 보면 이 주역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 중이라는 거는 시의적절했다. 네, 시의적절했다. 관역에 적중을 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시의적절하게. 그래서 이 중을 얻어서 기라고 허물이 없고 왕이 3번이나 명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 처리해서 왕이 3번이나 이 벼슬을 내리고 칭찬을 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 하면은 주공단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중을 얻어가지고 아주 그 상황에 맞게 전쟁을 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큰 덕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기뻐하고. 자, 이 주공단의 경우에는 주공단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주공 할 때 특히 이제 이 주공을 가장 존경한 분이 공자님이죠, 공자님. 공자가 오매불망 꿈에서도 그런 말도 하셨죠. 요즘 며칠 꿈에서 주공을 뵙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공자님이 존경했던 분인데 왜 그렇게 존경을 했느냐.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서 상나라의 마지막 이 주를 패망시키고 이 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위의 반란도 평정을 했고 또 자기 형인 무왕이 죽고 난 뒤에는 어린 조카 성왕을 도와 주나라의 기틀을 확립했다. 그다음에 삼감의 난이라는 이 유명한 난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주왕의 아들하고 이 주공의 동생 관숙과 채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을평정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7년의 섭정을 마치고 권력을 이 어린 조카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자님이 노나라의 시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시적절했다는 겁니다. 시적절. 자기의 살의 사욕을 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도 이 중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했다는 겁니다. 중을 얻어서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세 번이나 명을 내린다.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믿으면은 세 번이나 이게 명령을 내리고 은덕을 베풀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그만큼 군사에 있어서는 중, 그다음에 일으킬 때는 군율로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는 이 중을 얻어야 된다. 중을 얻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이 말들이 많은데 크게 이제 뜻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군사적인 일을 여럿이 주장하면 흉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분들 해석하시는가 하면은 군대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면 흉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둘로 나뉘는데, 이거는 그 나와 있는 그 효사를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 이거는 좀 의역을 한 건데,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분께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이 보시면은 이 단사에 보시면은 통솔자가 확고한 지위로서 확고한 지위, 다수를 이끌고 정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확고한 지위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혹시 이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해석이 좀 그야말로 지객인데 너무 뜻이 애매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뭐 여러분들이 뭐 앞에 공부하신 여러 이제 그 선현들이 해석해 놓은 거는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3의 경우에는 우리가 뭘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첫 번째가 보시면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서 명령 체계가 불확실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에서도 사장이 말하는 거랑 전무가 말하는 거, 상무가 말하는 게 다 틀리면은 밑에 있는 직원은 뭐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6.3K는 정말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6.3은 그러면은 역사적 일화가 어떤 게 있느냐? 그 유명한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과 정유재란을 보면은 이 명령 체계가 흔들린다든지 여러 명의 장군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이거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이순신 장군과 정유재란 6.3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순신 장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